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NKTV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문재인 대통령, 계속 놀려면 4조 원을 가져와라, 이런 제목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자 이 본 방송에서 다음 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라고 평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북한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에 분명한 철출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과 북한의 모두 시끄러운 존재, 그리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짝에는 몰라도 적어도 비핵화라고 하는 북미 협상의 어젠다에 있어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불난 중재자로, 그리고 김정은은 오지랖스러운 중재자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2018년 정초부터 평화 한반도의 주역,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운전자로 자처하면서 숱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미국과 북한을 동분서주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더니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추하기도 하고 너무도 가련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이렇게 왕따를 당한 본인이야 물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청와대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멍을 때리고 있겠지만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쪽이 팔리고 멘탈이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런 꼬라지를 지켜보는 저희 탈북자들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40배를 넘는 막강한 국력과 한미연합의 최고의 방위력, 세계에서 가장 역동하는 이런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무엇이 부족해서 29살에 애비가 죽어서 권력을 승계한 그 쪼꼬맹이 한데 그의 손에 쥐어진 못쓸 물건이 두려워서 이렇게도 굽실거리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업자득이고 이 종북 좌파들이 죄악에 찬 친지 김동에 이어 친형 김동이 나온 비극입니다. 애당초 남북한 사이에는 술수적 공조는 있어도 항구적 공조는 있을 수가 없고 위장평화는 한시적으로 가능하지만 평화의 시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공산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극과 극의 배타적인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려면 남북한이 겉모양이나 제스처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각자 체제의 본질을 조금씩이라도 변면시켜서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겠는데 김정은은 오늘날 북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개혁과 개방에 이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번 최고임례를 통해서 국가 제일주의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고 자력갱생을 노동당의 최고의 정치 노선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도저히 평화롭게 영속할 수 없는 체제다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만을 들겠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에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라는 이 장문의 긴 정론이 실렸는데요. 여기서
단 한 문장만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와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인간,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복음을 억세게 틀어주고 총돌격종, 총결사전을 가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이 일대 악량길을 열어가는 불구리 인간, 또 누가 보건 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아름다운 인간이 바로 수령의 유운 관철전에 앞장서는 애국투사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음 문장에서는요, 오늘과 같이 중대한 시련과 난간이 전진도상에 끝없이 겹쳐지는 때일수록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을 모시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니고 고결한 충정과 양심, 높은 실력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당중앙을 결사보야자. 자, 이게 북한입니다. 이런 말, 이런 문장, 이런 의식, 이것은 도저히 우리 남한 국민들에는 없는 단어이고 없는 의식이고 없는 말인 것입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한반도, 또 주체의 사회주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이 이상이고 목표이고 이번에 내세운 최고의 강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변할 수 없는 본질이죠. 속담에 면장도 알아야 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결탁하여 평화로운 신한반도 시대를 얘기했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 제아의 종북 좌파들, 도대체 당신들은 상대인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과 너무도 멀고 먼 나라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느 분인건 지금까지 한결같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진실이 북한, 사실이 북한을 알려고 노력했는데 남한에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지만은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가 본 탈북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가서 면밀히 준비한 쇼 윈도우만 보고 그들이 가분한 접대만 받고 와서는 그들 마치 동료로, 동지로 착각하는 이 정권, 이 집권 세력이 어떻게 교활무쌍한 북한하고 상대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김정은은 남한과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두 가지 용도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꽉 막혀있는 북한과의 거래를 트는 심부름꾼, 둘째는 바닥이 난 금고를 채우는 젖짜는 암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미국과의 거래는 트였고 김정은은 이틀 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자기는 아무 때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아무 때건 콜할 수 있다고 하니 2018년 초야처럼 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중재고 뭐고 하면서 낡은 곡조를 불러대니 이런 남한이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고추장스럽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용도는 단 하나, 달러를 얻는 것뿐입니다. 그 달러 때문에 작년에 3번씩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또 평양에까지 불러다가 우리 문적길에 걸어서 푹 삶아놓고 나서 보니 그래도 약발이 먹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들이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재단 예산까지 모조리 끌어당겨서 북한에 줄 1조 7천억의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정작 막판에 와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돈을 건네주지 않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손 봐줘야겠다고 작정하고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물 먹이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 놔두어도 올해를 넘기기 어려운 김정은에게 돈 주고 정 주고 모든 걸 다 주고도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당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으며 저희들은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바닥을 치는 통치 동력을 얻으려는 야심에 김정은과 계속해서 놀아보려면 국민이 세금 1조 7천억을 가져다 주는 수밖에 다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넘겨주는 순간 미국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돈을 건네준 문재인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 전에 똑똑히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과 종북의 하수인들을 청와대와 정권에서 반드시 몰아버릴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